안녕하세요. 이은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오래전에 취득했거나 해서 취득가액을 모를 때 어떤 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양도가액에서 내가 지금 파는 가격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취득가액을 너무너무 오래전에 취득을 해서 모를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가액, 내가 실제 취득가액을 모른다면 어떻게 취득가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지 세법에서는 이런 순서대로 세법 취득가액을 산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사례가액, 그 다음 감정가액, 그 다음 환상가액이라는 것인데요. 매매사례가액이라는 것은 지금 내 물건하고 내 부동산과 유사한 매매 사례 가액을 말하는데 요 취득 당시 전후 3개월로 해서 내 부동산과 유사한 것이 팔린 매매 사례 가액이 있다면 그 매매 사례 가액을 쓰는 게 제일 우선이라는 것인데 아주 오래전에 산 것에 매매 사례를 알 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은 거의 잘 쓰지 않고요. 그 다음 감정가액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내 것을 샀을 때 취득일 전후로 3개월에 이 물건의 감정평가를 받은 2개의 감정평가를 받은 것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 당시에 내가 감정을 정말 받아놨다라고 하면 쓸 수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취득가액을 모를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요 환상가액인데요. 환상가액은 세법상 어떻게 구하는지 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도가액에서 내가 지금 파는 가격, 양도가액이 있겠죠? 양도가액 곱하기 양도할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면 이 환상가액을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례로 살펴볼까요? 네, 그럼 이 기준시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기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내 기준시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부르고요.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클릭하셔서 자기 주소지를 넣으시면 이것들을 다 몇 년치를 한꺼번에 조회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양도하는 당시의 기준시가랑 취득할 때 당시의 기준시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2000년도에 강원도에 땅에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 10억 원의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10억 원의 매수자가 나타나서 이걸 팔았을 때 양도세를 알고 싶은데 이분이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한 4억 원 정도에 산 것 같긴 한데 금융거래 내역도 없고 매매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렇게 증빙이 없을 때 환상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환상가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은 10억 원이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 원이고 취득 시의 기준시가는 4억 원입니다. 이랬을 때 환상가액은 양도가액 10억 원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 5억 원 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을 하면 8억 원이 환상가액이 됩니다. 즉, 요게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4억 원 정도에 산 것 같은데 오히려 환상가액을 했더니 8억 원으로 취득가액이 올라갔습니다. 취득가액이 올라가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취득가액이 올라갔다는 것은 양도 차익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양도 차익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했으면 세금이 한 2억 원 정도 나오는데 환산 취득가액으로 했더니 세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오래전에 취득해서 계약서를 잃어버린 경우 환산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더 적게 나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번에 배운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샀을 때 실제 취득가액을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환산가액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요, 2007년도부터 실거래가 신고로 완전히 전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도가액도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되고 취득가액도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합니다. 근데 양도가액이야 지금 내가 팔면서 그 가액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취득가액은 너무 오래전에 취득했을 때 증빙을 다 없어져서 잃어버렸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환산가액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가액에다가 양도시의 기준시가 대비해서 취득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사례처럼 그렇게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대폭 줄어드는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취득가액 알고 있고 계약서랑 증빙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환산가액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산가액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이게 불분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환산가액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이 취득가액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산가액으로 신고를 했다가는 오히려 추징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내가 샀을 때 이 상대방은 매도자죠. 이 매도자가 실제 실제 매도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했다면 이때는 세무서에서도 이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6년 6월 이후부터는 등기부 등본에 실제 매매 가액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따로 증빙이 있지 않는 한 요거를 실제 매매 가액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가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게 있는데 뭐 나는 환산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보실 게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요. 신축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은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해서 신고를 한다면 환산가액의 5%만큼을 가산세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은 아무 때나 취사해서 쓰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래전에 취득해서 내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